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이어 경주 에이펙까지 숨가쁜 다자 외교 일정에 들어갑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잇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 정상이 모이는 아세안 플러스 3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합니다. 도착 첫날 저녁 현지 동포들을 만난 데 이어 이튿날인 27일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최근 우리 국민 대상 강력범죄로 우려가 커진 만큼 온라인 사기, 즉 스캠 범죄 대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어 한 아세안과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자회담까지 하루에 모두 소화한 뒤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대통령님은 이어지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 27일 오후에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격상 무역 등 경제 관련 사안이 주로 다뤄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와 별개로 관심이 쏠리는 건 에이펙을 계기로 잇따라 성사된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오는 29일 국빈 방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현금 투자 비율 등 관세 협상 핵심 쟁점을 놓고 정상 간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미국과는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30일엔 역시 국빈 자격으로 한국에 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관세와 첨단 기술, 군사 분야 등에서 건건이 부딪히는 빅2 정상의 대면인 만큼 한국을 넘어 세계의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와 첫 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엔 시진핑 주석과 만나 소원했던 한중 관계 복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 에이펙 기간 또 다른 외교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은 새로운 움직임은 없다며 가능성을 여전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지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차 한국석자는 현지 시간 24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END 구상을 지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며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END 구상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의 일부로 간주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갭 투자 논란에 휩싸였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사퇴에 선을 그어온 대통령실도 악환 여론에 결국 사의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일파만파 커진 갭 투자 논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토부는 2차관이 어제 저녁 사의를 표명했다며 언론에 짧게 공지했습니다. 앞서 2차관은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광범위한 규제에 죽어 사다리가 사라졌다며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겁니다.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뭐 그 혜택은 당연히 이제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가격이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여기에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산 뒤 전세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 비판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차관은 실거주하려고 샀다며 갭 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개 사과에 나섰는데 이마저 별도 질문을 받지 않고 유튜브 생중계로 2분 동안 짧게 진행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방적인 사과에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실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 차관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며 주말쯤 사표가 결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며 관련 정책을 총괄해온 이 차관 사퇴에 선을 그어왔던 기존 방침에서 물러선 겁니다. 민심 악화로 여당에서조차 사퇴 요구가 잇따르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가 계속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언젠가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발전 공적과 함께 재벌 체제, 수도권 집중 등 부작용을 언급한 뒤 한때 효율적이라도 이제 한계가 드러난 거라며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 시대에는 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연일 촉구하며 사법부 때리기 선봉에 서왔습니다. 반면 전국 블랙홀 부동산과 관련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일종의 선택적 침묵입니다. 어떤 속내인지 조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을 넘나드는 강렬함으로 투쟁 선봉에 섰습니다.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협치는 없다. 내란 청산을 기치로 슈퍼 여당 수장에 올랐고 정광석화 개혁 약속대로 검찰청 폐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표 취임 석 달을 앞둔 요즘의 정 대표는 사법부 압박에 총대를 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그것도 대통령 순방기간의 추진에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사위를 앞장서서 두둔했고 대법원장이 외치는 사법부 독립은 해방 후 독립운동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고 법관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5가지 당 사법개혁안에 정 대표는 재판 소원까지 추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재판 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입니다. 속도 조절을 시사한 원내대표 발언을 하루 만에 기습적으로 뒤집은 건데 정 대표는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이를 홍보하며 처음 마음 그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라는 글도 썼습니다. 정 대표는 법을 잘못 해석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도 언제든 처리할 기세입니다. 이토록 선명한 정청래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국정감사장은 관련 설전으로 늘 전쟁터입니다.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조희대가 윤석열과 통화를 했는지, 김건희와 이야기를 했는지. 왜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느냐?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정 대표는 하지만 최근 전국의 블랙홀, 부동산 이슈에는 열흘간 아무 언급도 안 했습니다. 이상경 국토차관의 발언을 사과한 것도 11호 대책을 때리는 야당에 맞서는 것도 모두 다른 사람 입을 빌렸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동산은 심리라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자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내년 8월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로선 굳이 논쟁적인 이슈에 가세하는 대신 감성 지지층에 호소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에 집중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름의 선택적 침묵을 하는 건데 정치인으로 안전할 수 있겠지만 집권 여당, 그것도 개헌만 빼고 뭐든 할 수 있는 슈퍼 여권의 수장으로서 주요 정책의 최전선에서 더 치열하게 다투는 더 큰 책임감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해 불거진 당내 잡음이 전면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보수 결집에 이어 중도층 공략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변화 쇄신 노력이 얼마나 구체화되느냐가 변수로 꼽힙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야당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기습면회에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의원 다수가 참여한 규탄 대회에서 날선 발언이 쏟아졌고 지도부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정치적 위선이며 국민 기만입니다.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내란 선동입니다. 내란의 망령에 사로잡혀 윤 어게인이나 외치며 지방선거까지 가기도 전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부터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에 장동혁 대표는 수세가 아닌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당대표 선거 때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당을 향한 뼈 있는 발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면회의 시기와 방식을 두고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방선거 전국으로 전환하기 전 지지층과 약속했던 숙제를 큰 잡음 없이 마치려 했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면회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다음날 짧은 SNS 글로 공개했고 내용 역시 정치적 수사를 최대한 덜고 하나로 뭉쳐 싸우자는 측면을 부각했습니다. 수차례 이제 약속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용히 다녀왔던 것 같고 전국 상황도 조용한 면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부동산 이슈, 여기에 민중기 특별검사 주식 내부 거래 의혹까지 보조되는 대여 투쟁 전선에 최대한 영향을 덜 주려는 고심의 기류가 읽힌다는 겁니다. 실제 당내 일부 반발은 있었지만 친한계, 반탄파에서도 이번 면회로 인한 내부는 안 된다며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표출됐습니다.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당내에 불씨가 돼서 또 당이 내분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다만 중도층 민심 얻기는 여전한 과제로 꼽힙니다. 장 대표는 직접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중도, 민생 이슈 선점에 공을 들이는 동시에 당내 재정비에도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잡음 없이 숙제를 마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윤석열 면회라는 꼬리표가 남게 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강성 지지층과 거리를 두며 변화와 쇄신으로 얼마나 중도층 마음을 여느냐가 조용한 면회 전략의 효과를 좌우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고가 물품들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씨 4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해 통일교 측의 선물을 처남을 통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에게 전달이 됐느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는 김 씨에게 직접 전달받았다고 들었다며 전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진술을 바꾼 배경을 두고는 종교인인데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서 어떤 경우든 진실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피의자 5명의 혐의에 대해서 계속 재판이나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퉈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외압의 구체적인 과정은 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가 상당 부분 확인됐고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됐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이 추가 증거 수집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데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상설특검이 맡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내부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가동합니다. 건진법사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된 의혹과 현직 부장검사 폭로로 논란이 된 쿠팡 불기소 외압 사건을
상설특검 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관봉권 띠지 분실에 고의가 없었다는 감찰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충실히 경위를 파악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19 감사하기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갖다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고 최근 참모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사정기관의 사건 조작을 언급해 쿠팡 관련 사건을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설특검 임명은 관련법에 따라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개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보는 2명, 파견검사는 5명으로 규모도 제한됩니다. 또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주 캄보디아 대사관이 120억 원대 스캠 총책이 제발로 찾아왔지만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풀어준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대응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강 씨를 보내준 건 경찰 영사였는데 역할과 임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제발로 찾아온 120억 원대 스캠 총책 강모 씨에게 적색 수배 사실을 알려준 건 경찰 영사였습니다. 경찰 영사는 외교부 제외 공무원으로 선발돼 해외 공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경찰관을 말합니다. 경찰청 내부 규정을 보면 경찰 영사 임무에는 재외국민 보호는 물론 강 씨처럼 여러 나라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국제성 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 공조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 씨 방문 당시 경찰 영사는 민원인을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강 씨를 풀어줬습니다. 이후 강 씨는 포이펫 범죄단지로 숨어들어 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사기를 이어갔고 석 달이 지난 2월에야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영사가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외로 도주한 도피한 그런 피의자들 잡아오라는 것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도피를 방조한 것밖에 안 되니까. 강 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늦어지는 동안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은 대통령실에 편지를 보내고 직접 외교부에 전화하며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외교부에서 그 채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요청하기만 해. 이게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게. 강 씨 소환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해외 공관에 파견된 경찰 영사의 역할과 임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조직에서 연인이 될 것처럼 꾸며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이른바 마동석이라고 불리는 총책이 만든 범죄 조직에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변호인도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바겔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정부 대표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속펄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과 양국 온라인 사기 공동대응기구 설립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기구 명칭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주 양국이 공동대응팀 설립에 합의한 뒤 일주일 만에 첫 회의를 열게 된 건 온라인 사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며 조속히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속펄 차관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공동대응팀이 출범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헬로윈을 맞아 경찰이 특별 안전 활동에 나섰습니다. 혼잡이 심한 곳에는 안전 구조물을 설치하고
인파감지 CCTV를 활용해 행인을 분산할 계획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3년 전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 거리를 순찰합니다. 행인들이 뒤섞이지 않고 우측 통행할 수 있도록 거리 중앙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구청 CCTV 관제센터로 연결되는 비상벨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핍니다. 네, 용자부 CCTV 관제센터입니다. 예, 기준대 양기경인데요. 비상벨 확인 잘 눌렀습니다. 정상인가요? 네, 정상이고. 헬로윈을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특별 안전 활동은 헬로윈 이후 주말인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현장에 투입될 경찰관 4,922명은 거리를 순찰하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간판 등 상가 구조물을 미리 치웁니다. 특히 혼잡한 곳은 일방 통행로로 전환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태원과 홍대, 성수동과 명동 등 8곳은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지자체와 현장 합동 상황실을 설치해 인파감지 CCTV를 통한 대응에 나섭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금요일과 토요일 밤은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해 평소보다 경찰관을 8배 많이 투입합니다. 걸럭거리 그 위주로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고속포레 그런 행사들 예상해가지고 당일 행사 기간에 없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안전한 헬로윈을 위해 교통 통제 상황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질서 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는 31일 헬로윈 축제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모일 거로 예상되는 지역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에 특별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에이펙 같은 국가적 행사가 병행되는 시기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다며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가 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남불로 마비됐던 행정전산망이 70% 넘게 정상화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9시 기준 전체 시스템 709개 가운데 508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71.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1등급 시스템은 40개 가운데 34개가 복구돼 85%로 나타났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 유통기업들도 손님맞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식품과 패션업계는 한국의 멋과 맛을 세계에 알릴 기회로 보고 후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재무구조개혁 장관 회의장. 기업이 후원한 생수와 음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주요 식품 음료 기업들도 에이펙 후원사로 속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간편식부터 간식과 라면,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까지 각 기업의 상품이 에이펙 후원 품목으로 등장했습니다. 식품 기업들은 약 2만 명에 달하는 참석자들에게 K푸드의 맛을 알릴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성공을 위해 행사 준비 인원에게 커피차 지원을 하는 한편 에이펙 숙소에 홍삼 제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통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통기업들도 나섭니다. 쿠팡은 에이펙 응원 메시지가 담긴 박스와 포장재 5천만 개를 제작해 전국 로켓 배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도 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방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과 호텔 제휴 바우처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근 일본과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맛땡킴은 카드 지갑과 캔버스백 등을 협찬할 예정입니다. 국내 식품 제조기업과 유통기업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또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한국의 먹과 맛을 알리고 우리 기업 브랜드의 영향력을 넓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 3,95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종목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전날 3,900선을 돌파하고도 뒷심이 부족해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는 개장 직후부터 급등했습니다. 3,900선 가까이 뛰어오르며 거래를 시작하더니 곧장 하루 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주춤도 잠시 무섭게 치솟더니 4천선을 50포인트도 남겨놓지 않은 3,951까지 올라섰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2.5% 오른 3,941.59로 마감하며 장중, 종가 기준 최고치를 모두 새로 썼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1조 4천억 원, 외국인은 5천억 원 넘는 주식을 사들인 사이 개인은 홀로 2조 원 넘게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미국 기술주 훈풍에 반도체 대장주의 강세 역시 견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때 9만 9천 원까지 오르며 10만 전자에 바짝 다가섰고 SK하이닉스는 6% 넘게 오르며 51만 원대에 안착했습니다. 두 반도체 투톱이 덩치를 키워나가면서 합산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과열은 맞긴 한데 주가에 어떤 거품이 껴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이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과연 내년에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올라 883으로 마감했습니다. 1,440원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증시 순매수 등에 힘입어 오후 3시 반 기준 전장보다 2.5원 떨어진 1,437.1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에이펙과 한미, 미중 정상회담 등 외교 이벤트에 더해 미 연준의 금리 결정,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굵직한 변수들이 맞물리며 증시 향방을 가를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캐나다가 레이건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관세 비판 광고를 내보냈던 이유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유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hen someone says, let's impose tariffs on foreign imports, it looks like they're doing the patriotic thing by protecting American products and jobs.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 주요 방송사에서 방영을 시작한 1분짜리 광고입니다. 친숙한 음성의 주인공은 트럼프를 비롯한 미 공화당원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관세 정책 효과는 일시적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Markets shrink and collapse, businesses and industries shut down, and millions of people lose their jobs.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광고가 가짜라면서 캐나다와 모든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 대법원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거짓 주장을 악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레이건 재단도 캐나다의 광고가 레이건 전 대통령 연설을 왜곡했고 허가도 받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습니다. CNN은 지난 1987년 4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실제 라디오 연설로 편집되긴 했지만 가짜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무역 협상 종료를 선언하면서 몇 달간 진행되어 온 협상은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최근 캐나다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일부 완화받는 대신 캐나다산 에너지의 대미 수출을 확대하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언제든 미국과 재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We can't control the trad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e recognize that that policy has fundamentally changed from the policy in the 1980s, 1990s, 2000s. 카니 캐나다 총리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중국 최대 국영 히토류 기업인 중국 히토그룹이 자국의 수출 통제 정책을 올해 4분기에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히토그룹은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외부 환경 속에서도 자원 안보를 강화해 공급망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히토그룹은 2021년 12월 광물기업 3곳과 연구기관 2곳을 합쳐 설립한 초대형 국영기업으로 중국의 중히토류 채굴 할당량인 2만 톤을 100%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대두를 둘러싼 두 나라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에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의 고율 관세는 미국산 대두 수입 전면 중단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대두 60% 이상을 소비하는 고객이 사라지자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If China cannot buy any beans from us, we will stockpile them beans here as we either crush them in the U.S. or we find other markets. You can't replace that Chinese market with any other markets in the world. 수확한 콩은 창고에서 썩어가고 선물 가격은 폭락한 데다 농기계 판매와 비료 주문도 급감했습니다. 놀란 연방정부는 긴급 보조금을 지급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And we're going to take some of that tariff money that we made, we're going to give it to our farmers who are for a little while going to be hurt until it kicks in. The tariffs kick into their benefit. 트럼프는 중국이 안 사면 다른 나라가 사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이미 브라질 등 남미 국가로 수입선을 바꿨고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남아도는 미국산 대두를 사줄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The whole of China buying, 60% of the world's soybeans, when you take that out of our market, it's a big hole that we just can't fill. 미국 대선에서 농민 표심은 전통적으로 선거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도 압도적인 농심의 지지를 기반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농심이 이제 트럼프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We need a deal. Bottom line, we need a deal. President Trump needs to get a deal enacted, with the Chinese. Which is not write emergency aid checks to us, but to promote worldwide trade so we can earn our income like we need to.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제조업 노동자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농심을 잃으며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히토류보다 더 무서운 콩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가 미국을 찾았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장거리 무기 확보를 위해 외교전을 이어갔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해외 투자 경제협력 특사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러시아 석유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지 이틀 만입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양자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며 오래전 미국의 초대로 계획됐다고 밝혔습니다. Позиция России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национ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России необходимо уважать, что те санкции,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меры, они абсолютно никак не повлияют на экономику России. 러시아는 정상회담이 취소된 데에 대해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겉으로는 태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에게 또다시 실망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기 위해 물밑에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Вместе с тем, за последние 2 дня он уже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овторил, что не исключает проведение такого саммита в будущем. Эту точку зрения разделяет и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о чем он сам вчера.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EU 정상회의와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 등 연쇄 회담을 이어가며 러시아를 압박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토마호크 등 장거리 무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It's obvious for us what to do. We need more deep strike capabilities.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헤르손을 공습해 인명피해가 속출했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에선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정유소 시설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평화협상이 추진되던 분위기가 일주일 사이 크게 달라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토마호크 미사일 등 무기 지원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가을 바다 위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노을빛 아래 음악과 와인이 어우러지며 가을 바다의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붉은빛 노을이 바다 위로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붉게 물든 해변 위로 카메라에 노을을 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노을 축제한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노을 보고 있는데 되게 힐링되고 이따가 불꽃놀이도 한다는데 되게 기대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부안 붉은 노을 축제. 와인, 재즈, 붉은 노을을 주제로 부안의 가을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해변 곳곳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와인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노을빛과 음악이 어우러지며 가을 해변이 하나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커다란 연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아이들의 손끝에서 하나둘 하늘을 수놓습니다. 부안의 대표 특산물인 오디로 만든 오디 와인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와인 페스타도 인기 만점입니다. 아이하고 처음으로 보는 노을인데 뜻깊은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고요. 네. 얘도 너무 좋아하네요. 그치? 대한민국 최고의 노을 명소인 변산 해수욕장에서 붉은 노을 축제가 개최됩니다. 부안에 오셔서 와인과 재즈, 노을을 즐기며 아름다운 부안의 가을 낭만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와인 향기와 음악이 파도에 실려 퍼지는 부안 붉은 노을 축제. 오는 26일까지 변산 해수욕장에서 이어집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한복 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의 가치를 알리는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남 한복문화창작소에서는 한옥을 배경으로 패션쇼와 염색체험, 그리고 차 시음회 등을 열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한복의 멋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교육하는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전남 한복문화창작소입니다. 높아만 가는 가을 하늘 아래 고즈넉한 한옥에서 한복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임금님 옷부터 천연 염색의 서민옷까지 모두 100여 벌이 선보였습니다. 고사리 손의 어린이들도 선이 아름다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무대에 섰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하고 아름다워서 좋았습니다. 한복은 처음 입은 건 아닌데 근데 오늘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올해 한복 문화 주간을 맞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한마당인 만큼 주민 대표도 패션 모델에 도전했습니다. 옛날에 많이 입었던 어르신들이 많이 입었던 것이지만 그래도 입어보니까 좀 고유 명절에라도 입고 한번 즐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보성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고 있던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개무량합니다. 소리의 고장 보성의 구성진 남도 소리, 녹차 수도의 위상을 알리는 차 시음회도 열렸습니다. 천연 염색 체험과 한복 소품 만들기, 한복 입어보기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궁중복, 의례복과 그리고 조선시대 초기, 중기, 후기 한복, 그리고 신한복과 천연염색을 저희가 준비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한번 패션쇼를 재현해봤습니다. 이번 계기로 우리 전남에 우리 한복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고, 세계적으로 또 K-팝, K-컬처를 맞이하여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한복문화창작소는 오래된 미래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도 여는 등 멋과 전통이 담긴 한복을 널리 알리고 일상 속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전북 김제시 백구면 학동교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북 포항시 오천읍에 있는 4층 높이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출동한 소방이 건물 안에 있던 12명을 구조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서 80대 남성이 농기계 바퀴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 도착 당시 이 남성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하나가 마지막 5차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삼성을 꺾고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선발 폰세는 몸에 공을 맞고도 호투했고 중심 타선은 득점 기회마다 놀라운 집중력을 선보였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한국 시리즈 진출팀을 가리는 마지막 운명의 5차전, 집중력에서 한화가 삼성을 압도했습니다. 1회부터 노시환의 적시타와 최은성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뽑아내며 앞서 나간 한화는 한 점을 추격당한 채 맞은 3회, 최은성의 2루타와 삼성 수비진의 잇단 실책을 묶어 석점을 뽑아내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5회에도 문현빈의 안타와 노시환의 2루타로 잡은 2, 3루 기회에서 최은성이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려 점수차를 6점까지 벌렸습니다. 승기를 고친 8회에는 문현빈이 2점 홈런까지 터뜨리며 한국 시리즈 진출을 자축했습니다. 한화의 클린업 트리오 문현빈과 노시환, 최은성은 안타 10개와 9타점을 합작하면서 중심 타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선발 폰세가 5회까지 삼진 9개를 잡아내며 비자책 1실점으로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 투수가 됐고 7대1로 앞선 6회부터는 와이스가 한 점만 내주고 4이닝을 틀어막으면서 한화는 폰세, 와이스 2명의 외국인 투수만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중립 타선에서 터지고 또 폰세 선수가 타구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5회까지 잘 던져줘서 그런 모든 것이 오늘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I'm speechless right now. You know, we fought very hard this series. We played an amazing game as an entire team.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everybody. So thank you to all of them. Thank you all my teammates. 플레이오프 MVP에는 1차전과 3차전에 등판해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한화 문동주가 선정됐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명승부를 만들어냈던 삼성은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포스트 시즌만 11경기를 치르고 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올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5차전 혈투 끝에 한국 시리즈행 티켓을 거머쥔 한화는 하루를 쉬고 일요일 낮 2시 잠실구장에서 정규리그 1위팀 LG를 만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이슬람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다음 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을 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카타르 이슬람 예술박물관과 협력해 다음 달 22일 상설 전시실 3층 세계문화관에 이슬람실을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실에는 이슬람교의 경전인 쿠란을 비롯해 공예품, 회화작품 등 카타르 박물관이 소장한 주요 작품 80여 점이 전시됩니다. 또 전시실 개관을 기념해 25일부터는 카타르 전통 복장 착용과 유목 생활 체험, 아랍 커피 시음 등 다양한 카타르 문화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영화 할인 쿠폰 2차 배포에도 지난달 극장 전체 매출과 관객 수는 지난해보다 20% 넘게 떨어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극장 전체 매출액은 778억 원, 관객 수는 752만 명이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22.3%, 관객은 25.6% 감소했습니다. So a planetary parade people might often think of as planets lining up in the sky, or more so in space. When we talk about a planetary parade as something you can see in the sky, it's that the planets appear in a roughly line-like position across the sky. Allows us to see the very
early stages of formation of galaxies and their central black holes. There's a lot of material that's swirling around the black hole. Because of this, they can glow to luminosities of up to 500 trillion suns, which is this object. 강원도는 이번 주가 단풍이 절정입니다. 날은 흐려도 완연한 가을이라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2.9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고 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하지만 내일을 기점으로 월요일부터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강원 산간은 올가을 첫 한파특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해안은 연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 오후까지는 경북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0.7도, 대구가 13.2도, 창원 14.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청주 21도, 대전과 전주 20도, 창원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가을과 겨울을 넘나듭니다. 급변하는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단풍 구경이 기다려지죠. 이번 주말은 행락철답게 나들이 떠나는 차량들로 고속도로 위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토요일인 오늘 40만 대가량 증가하면서 매우 혼잡할 텐데 이동 시간 넉넉히 잡고 나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원권은 단풍 절정을 맞은 것이 많죠. 벌써 나들이 떠나는 차량들로 강원권으로 향하는 노선의 정체가 길어집니다. 52번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원주 방향 고속도로 들어서자마자 초월 부근에서 꽉 막히는 정체 살펴지고요.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도 덕소 3패 부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도 경기권 중심의 정체 생기고 있는데요. 둔대 분기점에서 가장 먼저 속도가 떨어지고 이후 용인 일대 정체 빠르게 증가하면서 양지터널까지 6km 구간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정체 구간이 계속 증가하는데요. 서서울 요금소부터 순산터널 사이 3km로 속도 내려가고 이후로도 용담터널과 비봉에서 2-3km씩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100번 고속도로 경기 서쪽 판교에서 일산 방향 김포대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방 주시 잘 해주셔야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에 고장차 속출에 차량 점검 미리 해주셔야겠습니다. 전방 주시 잘 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